이라고 해서 3천만 원 받고, 이런 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헌법 이전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 이런 거에 위배되는 거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우리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3분의 1 정도가 자영업이죠. 조그맣게 동네에서 가게하고 자기 사업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대기업 수출하는데 협력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서 기술 혁신해서 돈이 좀 남으면 기술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조금 남는다 싶으면 대기업에서 와서 장부조사해가지고 단가를 해마다 30%씩 20%씩 깎아버리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더욱 살기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살기 힘드니까 노동조합은 파업하게 되면 죽기 살기로 파업하게 되고요. 그 사회가 강팍해집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입니다. 이제 국회를 바꾸고 정권을 바꿔서 이렇게 국가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쓰는 거 못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쓰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할 때는 쓰더라도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되죠. 어떻게 보면 평생 고용계약이 되어 있는 정규직보다는 1년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고용이 불안정한 그런 비정규직은 똑같은 일을 하면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게 맞죠. 고용 안정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인데, 이 노동시장에서 기업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 정의가 전혀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국가가 나서서 정의가 바로 서도록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 건강하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요즘 석학 때문에 농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고, 뭐 배추며 뭐며 값이 엉망이라서 다 갈아엎고 있는데요.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풀이 아닙니까? 그러면 연세 많으신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이 농사 지시는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비료값, 소 키우면 사료값, 뭐 이렇게 자기가 넣은 비용하고 자기 인건비라고 챙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노동자들, 농민들 생존권이 보호되고, 그리고 서민들도 좀 숨쉬고 살고, 가진 사람들이 끝없이 욕심부리면서 재벌 3세 4세들이 무슨 피자 팔고 순대 팔고 떡볶이 팔고 커피 팔고 빵 팔고 이렇게 해서 서민들 조그맣게 가게 하는 것까지 전부 망하게 만드는 이런 거 없어야죠. 이런 거 하는 당이 통합진보당입니다. 조성자 후보 지금까지 이 진보당, 진보정당들이 이런 얘기하면 옳은 말인데 당신들은 힘이 없잖아, 밀어줘도 힘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한나라당 아니면 민주당도 좋은 당입니다만 그래도 많이 흔들리죠. 어떨 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통합진보당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요. 요새 국회의장이 돈봉투 때문에 지금 오늘도 검사들이 의장 공간에 가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목돈 받아다가 이렇게 뿌려대면 전부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재벌이고 대기업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돈 받아다가 정치하면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장관 됐을 때 서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돈 집어주고 이렇게 해준 사람이 그것 만들지 마라 그러면 못 만드는 거죠. 이런 것 만들으라 하면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는 재벌을 비롯한 돈 많은 사람들이 헌법에 나와 있는 판사, 검사, 뭐 기자, 정치,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돈으로 다 관리하는 나라 아닙니까? 삼성그룹 같은 데서 안기부 엑스파일 보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 여야가 서로 방송 카메라 있을 때는 서로 서민 위한다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만 낮에 카메라 있을 때 그렇게 하고 밤에는 돌아가가지고 어떤 당은 차떼기로 돈 받고 어떤 당은 박스 떼기로 받고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 백날 사람을 바꾸고 집권당을 바꿔도 서민들 살기는 계속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 통합진보당은 진짜로 소나무처럼 가을이 되고 날씨가 추워져도 색깔이 안 변합니다. 똑같이 소나무처럼 보여도 날 추워진다고 잎 떨구면 낙엽송이죠.
우리 통합진보당은 상록수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원칙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정치한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 합법적인 후원금, 소액 후원금 이런 걸로 정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아직 역량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일하는 정당이고, 이런 정당에 우리 조성찬 후보 변호사 아닙니까? 그럼 뭐 돈 많은 사람 죄 지었을 때 대리해주고 돈 많이 벌 수 있죠. 큰 기업하는 사람들이 절세라는 이름으로 탈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노동자들, 농민들 생존권을 지키고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 이 정당의 후보로 나와준 것 자체가 저는 당대표로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직구 아닙니까? 직구.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는 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자기만 옳다고 나서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한나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이제 국민들이 서로 따로 하는 이유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뭐 서로 마음이 맞으면 다 한당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맞지 않아서 딴 당을 하고 있으면 이제 힘을 합쳐서 당을 따로 하더라도 손을 잡고 같이 이겨야죠.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저께부터 좀 늦었지만 민주당하고 우리 통합진보당 사이에 이제 박선숙 의원님이 협상대표고 민주당이, 또 저희는 장원석 사무총장이 대표가 되어서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금방 뭐 결론은 안 나오겠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후보가 누가 있는지 다 갖다 놓고 한나라당 후보, 새누리당 후보는 누군지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서로 간에 합의해서 누구로 단일 후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합의되는 지역은 민주당이건 통합진보당이건 서로 합의해서 단일 후보로 세우고요. 그렇게 쉽게 합의가 잘 안 되는 지역은 또 때로 뭐 경쟁을 해야죠. 시민들한테 여쭤봐서 누구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경선을 해서라도 단일화를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통합진보당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지금 한명숙 대표님 취임 이후에 한 달 동안 이 제안을 하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한 달 지나서 이제 협상대표가 지명이 되고 이제 만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바쁘고 그렇습니다만 서로 진심을 가지고 잘 대화하고 협상해서 빠른 시기 안에 이 연대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하고, 민주당 같은 큰 당 제1야당은 큰 책임을 맡고 저희 통합진보당처럼 좀 작은 당은 좀 작은 책임을 맡아서 서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두 당이 합쳐서 180석 이상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총선에서 서로 힘 합쳐서 두 당이 합쳐서 180석 가지고 한나라당은 100석 밑으로 찌그러지게 만들고, 예, 그 여세를 몰아서 총선이 끝나고 6월에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이 이명박 정권 하에 저질러졌던 온갖 비리, 부패, 부정, 뭐 선관위, 뭐 디도스, 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천안함 의혹 이런 거 전부 다 국정조사하고 특검해서 밝힐 거 다 밝혀야죠. 예. 철저하게 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정권의 이 저지른 죄악들을 밝혀내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12월 대선으로 가서 지금 인기 있는 안철수 교수도 모셔오고 야권으로, 또 민주당에는 또 문재인 이사장님 인기가 요새 엄청 높잖아요. 그전에는 대통령 후보 없다 그랬는데 이제 아주 센 대통령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또 통합진보당도 혹시 압니까, 누가 인기 올라갈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6월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로 가는 야권 연대를 또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같이 정권을 세운 다음에 저희 통합진보당은 노동자의 권익이라든가 농민 생존권이라든가 서민복지라든가 이런 거 저희 잘하거든요. 원래 민주노동당 때부터 있던 진보당 공약을 요새 민주당이 싹 다 가져갔어요. 그렇죠? 이낙연 위원장님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싹 다 가져가서 그걸 민주당에서 얘기하면 신문에 막 나요. 그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너가 왜 민주당 하는 얘기 똑같이 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원래 우리 건데. 그래도 좋은 거는 같이 나눠 가지면 좋죠.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좀 또 역할을 나눠서 함께 또 대한민국을 정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잘 하려고 했지만 좀 부족했던 부분, 미진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좋게 해서 역시
진보 진영, 개혁 진영이 정권을 잡으니까 시민들 살기가 낫구나, 이런 느낌을 시민들이 가지도록 그렇게 이번엔 더 잘하면 이제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런 당은 이제 다시는 집권할 수 없도록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저희 통합진보당은 뜻은 높고 포부도 큽니다만 우리 힘이 부족해서 그 높은 뜻과 큰 포부를 다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잘하려고는 하지만 저희도 다 잘난 것은 아니고 뭐 옛날 운동권 문화라든가 뭐 이런 거요. 뭐 괜히 쓸데없이 국민들한테 의심받는 행동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괜히 그런 거 아닌데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이런 나쁜 인식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도 좀 더 잘해서 진보당이 그렇게 뭐 이상하고 그런 당이 아니고 정말 서민들을 위한 당이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잘하겠습니다. 뭐 사람 하는 일이 당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옳게 할 수만은 없죠. 저희도 잘하려고는 하지만 때로 부족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국민들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 잘 반성하고 성찰해 가면서 과도한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잘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이낙연 위원장님도 훌륭하신 분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조성찬 후보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대표들이 협의할 때 뭐 단원갑은 그만 조성찬으로 다니려고 하자 이렇게 합의해 주시면 최고 좋고, 합의 안 되면 경쟁해야죠 뭐. 그렇죠? 예, 그러면 또 깨끗하게 경쟁해서 어느 분이든 후보가 되면 또 그분을 중심으로 단원갑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또 대통령 선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당의 당원들께서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찬이 될 거라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부천에 우리 또 개소식이 있었어요. 저는 오래 못 입고 가는데 조성찬 후보 이야기하시는 거 좀 듣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직구 조성찬 후보, 정직한 사람, 그리고 끝까지 똑바로 직구로 가는 사람, 그리고 딴 것보다 당선되면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중앙정치보다는 차분하게 이 지역에서부터 차근차근 주민들과 함께 정치를 배워나가고 일을 배우고 또 하나씩 작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풀뿌리형 정치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젊은 후보입니다. 그런 점들을 잘 헤아리셔서 우리 조성찬 뭐 개소식이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죠? 꼭 단일 후보 만들어 주시고 국회로 보내서 근무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